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람입니다. 자, 아마 다이어트 좀 많이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렙틴, 그렐린 이런 거, 이 호르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실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단보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이 호르몬들입니다. 자, 이 호르몬들의 단순한 변덕에 따라서 막 수십 킬로가 쪘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요요가 오냐 안 오냐 별다른 노력도 안 했는데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전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호르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 단어도 최대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선 호르몬이란 게 대체 뭘까? 이 사전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야, 이거 말 너무 쉽죠? 제가 최대한 더 쉽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호르몬은 대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의 대장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뇌라고 생각하셨죠? 이 뇌는요, 회사로 따지자면 회장님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호르몬은 각 부서의 팀장님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평상시 일할 때 회장님이 맨날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일 시키고 그러나요? 아니죠. 회장님 얼굴은 보기가 힘들고 대부분은 팀장님이 나와서 이것저것 일도 다 시키고 사실은 팀장님이랑 거의 일을 다 같이 하죠. 자, 그래서 실제적인 대장은 이 뇌가 아니라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생리할 때입니다. 그럼 생리를 해야 되는 거고, 수면 호르몬이 이제 자야 돼요. 그러면 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호르몬은 우리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정해진 대로만 돌아갑니다. 여러분 밤에 며칠 동안 앉았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졸려서 어떻게 눈꺼풀 이길 수가 없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거의 호르몬의 노예일 뿐이에요. 자, 첫 번째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바로 그 녀석부터 시작해 볼게요. 인슐린이라는 녀석입니다. 다이어터에게 있어서는 인슐린은 쉽게 말해서 살이 찌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런던 대학병원 비만 전문 외과의인 앤드류 젠킨슨에 따르면 인슐린은 혈액안에 떠다니는 에너지를 지방세포로 보냅니다. 인슐린이 있으면 문이 한쪽으로만 열리게 돼서 에너지가 지방세포로 들어가기만 하고 세포 안에 저장된 에너지는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지방은 꼼짝없이 에너지를 받기만 해야 됩니다. 인슐린이 있으면 남는 에너지를 지방세포 안으로 열심히 밀어넣기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슐린이 원래 나쁜 녀석이냐? 자, 그건 아니에요. 인슐린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그냥 혈관 안에 둥둥 떠다녀요. 그 상태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인슐린이 없다면 세포는 굶어 죽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 혈관 안에 둥둥 떠다니는 에너지를 세포 안으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 택배기사, 배달기사님 역할을 바로 인슐린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있으면 이 세포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질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슐린이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만 딱딱 나오면 좋겠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뭔가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루 세끼 제 시간에만 딱딱 먹고 간식이나 야식 같은 거를 일체 안 먹는다면 밥 먹을 때만 인슐린이 딱딱 나오고 나머지 시간에는 인슐린이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지방합성 활성화도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슐린 나오는 시간이 조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간헐적 단식의 원리예요. 또 중요한 게 이 원래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자, 그런데 음식 중에는 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당질, 즉 설탕이 많은 녀석들이 혈당을 좀 많이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많이 시키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시면 일단 좋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인슐린이 나오는 거를 오히려 좀 늦춰주고 낮춰주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섬유질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설탕이 들어간 거는 피하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거를 드실수록 좋은 거예요. 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자, 인체 혈액을 다 합하면 5리터 정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설탕, 즉 당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혈액이 5리터, 즉 1리터짜리 물병으로 5개가 있다면 당은요, 거기에 티스푼 조그만 거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콜라 한 캔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자, 뚱캔 355ml 하나에 각설탕 1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마셔도 설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자기 설탕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확 분비되고요.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 뭐 많이 나왔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뭐 그러던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인슐린이 나와도 몸이 시큰둥해지니까 인슐린 작용을 못하죠. 그럼 문제가 되니까 인슐린을 더 많이 내보내요. 더 많이 내보내면 더 많이 내보냈으니까 또 더 시큰둥해지고, 자,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거를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호르몬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렙틴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다이어터에게는 이 렙틴은 살이 빠지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애초에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 렙토스, 즉 얇다는 뜻에서 왔어요. 자, 렙틴이 있으면 식욕은 떨어지고요, 대사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즉 저절로 적게 먹는데 더 쓰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의 체지방이 이 기름 탱크, 차의 기름 탱크라고 쳐볼게요. 자, 그렇다면 렙틴은 주유등 같은 거예요. 주유등. 그래서 렙틴이 꽉 차 있다면 기름 꽉 차 있으니까 뭐 더 이상 기름 넣을 필요 없네 하면서 기름을 안 넣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게 되는 거고, 이 렙틴이 줄어들면은 주유등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름이 많이 달았네, 뭔가 좀 넣어야겠네 하면 더 먹게 되죠. 그래서 렙틴이 줄어들면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원래 하는 일은 뭘까? 우리 인체 에너지 저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자, 렙틴이 많이 나올수록 식욕도 떨어지고 대사율도 올라가니까 지방세포가 없어져 버리고요. 또 반대로 지방세포가 만약에 많이 적어졌어요. 그럼 렙틴도 자꾸 적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식욕이 올라가고 대사율도 낮아지니까 다시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 저장이나 지방세포를 계속 좀 일정하게, 많아지면 적게 하고 적어지면 많아지게 함으로써 좀 일정하게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녀석이에요. 자, 이 녀석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인류 전체의 지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평균이 있잖아요. 이 렙틴 덕분에 평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이 찌면 렙틴이 많이 나와서 그럼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사람은 왜 고도비만이라는 게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까? 자, 이게 이유가 렙틴 저항성이라는 녀석 때문이에요. 자, 앞서서 저항성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나오면 시큰둥해져 가지고 뭐 본체 만차한다고. 마찬가지로 렙틴도 너무 많이 나오면 이 저항성이 생겨서 나오나 마나가 됩니다. 실제로는 렙틴이 많이 나와서 이 주유등이 꽉 차 있는데도 몸에서 본체만 차다 보니까 주유등이 마치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꽉 차 있는데도 주유등이 안 차 있으니까 자꾸 더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이 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유등이 고장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렙틴 저항성 왜 생길까?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의 문제도 있어요. 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2004년도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과 렙틴의 신호를 전달받는 세포가 이 같은 세포입니다. 즉 인슐린하고 렙틴의 이 신호의 접수를 받아주는 접수원이 한 사람인 거예요. 문제는 이 접수원이 둘 중에 한쪽을 상대하고 있을 때는 다른 한쪽을 무시합니다. 양쪽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비만은 염증 물질이 나오도록 유발하는데요. 이 염증 물질이 뇌 시상하부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가 아까 말한 그 접수원이 일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그 시상하부예요. 그 체중을 조절하는 그 부서 전체가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접수원도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식생활에서 당질, 즉 설탕의 섭취를 좀 줄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셔서 염증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자, 스탠포드 의과대학 2004년 연구를 봐도요, 수면이 충분치 못하면 렙틴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자, 세 번째 호르몬은 그렐린입니다. 자, 우리 다이어터에게 있어서는 이 그렐린은 살이 찌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그렐린이 있어서 우리가 새끼 식사를 하고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렐린은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도 원래 역할이 뭘까? 자, 그렐린은 위장에서 주로 분비되는데요. 자, 위에 뭐가 음식물이 먹을 게 들어오면은 그렐린이 분비가 안 되고요. 음식물이 없어서 위장이 비면은 그땐 또 그렐린이 많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속이 비면은 다시 뭔가 먹게 만드는 녀석이죠.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은 우리 인간은 식욕이 없었을 거고 배가 빈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은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만약에 수면이 충분치 못하면 렙틴이 줄어들고 그렐린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셔야 이 그렐린이 필요 이상으로 나오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호르몬은 펩타이드 호르몬 YY, 줄여서 PYY입니다. 이 녀석은 다이어터에게는 살이 빠지는 호르몬이에요. 자, 이 녀석이 나오게 되면은 이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뭔가 먹고 싶은 욕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의 원래 역할은 뭐냐? 그냥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가 배 터지지 않게,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얘가 주로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에 특히 빠르게 더 많이 반응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단백질을 좀 충분하게 먹어주면 포만감이 빨리 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다이어트에 중요한 호르몬들이 이 4개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4가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봤어요. 자, 이제까지 운동하고 식단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자, 그거 외에도 좀 잡다한 게 많죠. 자, 특히 뭐 설탕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어라,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도대체 왜 그런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제때 밥 먹고 뭐 제때 잠자고 생활 습관 좀 규칙적으로 하세요 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것도 왜 그런지 이제 알게 되셨을 거고요. 다이어트라는 게 이 단순한 체중 감량만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정말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냥 다들 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걸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뻔한 건 진리이기 때문에 뻔한 거예요.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